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봄바람에 매화 꽃잎이 꽃비가 되어 떨어지는 모습이 예쁘게 연출되는 좋은 날입니다. 포근한 봄날 우리 마음에도 꽃비가 내리고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행복한 하루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수다 한번 떨어봅니다. 1년 만에 정사입니다. 여친하고 헤어진 지 딱 1년 만에 다시 새걸 했다. 재결합은 아니고 그냥 가끔 안부나 묻고 그냥 서로 대면하게 지냈는데 얼마 전 일 때문에 잠시 만났는데 일 마치고 그냥 헤어지게 그래서 술 한잔 하고 기분 업되어서 모텔로 직행 고고. 1년 만에 하니 새롭다. 모르는 여자를 하는 것 같았다. 여친도 몇 번을 기절을 한다. 모텔을 나와 헤어지면서 다시는 언제 보자는 약속도 기약도 없이 서로 잘가 하고 돌아서서 갔다. 수다 한번 떨어보았습니다. 영원한 섹스 방송 여자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다. 본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대 성기술만이 여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성감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을 손가락이나 혀로 애무하는 것은 성감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행위 시 남자나 여자 모두 시각뿐이 아니고 촉각으로도 충분히 확인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혀만의 접촉으로는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를 않는다. 즉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손을 잡았을 때는 손끝만을 잡지 않고 손바닥 전체로 상대방의 손을 싸서 잡는다. 그 사람과 전면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 테크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접촉하는 범위의 넓은 폭으로부터 출발. 손의 따스함이 몸과 마음을 열게 한다. 전의 시 가장 먼저 애무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반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다음 포옹을 한 상태에서 상반신으로부터 애무를 한다. 즉시 허리 아래를 애무하면 거부감이 느낀다. 아직은 포옹으로 만족하다. 몸 위쪽으로부터 점점 아래 부분으로 애무해 간다. 상반신을 애무하면 긴장을 풀고 다음에 올 애무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흥분이 커지는 것. 이때 손바닥 전체로 다정하게 쓰다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학적으로 손바닥의 따스함은 모세 혈관의 팽창을 촉진하고 감각을 높이는 동시에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애무는 갑자기 혀와 손가락 끝을 쓰지 말고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머리에 대한 애무로 몸이 애무될 거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머리는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는 마음에 담긴 부분, 이 점을 이용하라. 머리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부분이면서 여성은 성감되기도 한다. 파트너는 상대방의 머리에 애무를 통해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애무 테크닉은 파트너의 머리 배우로부터 양손의 손바닥으로 머리를 끌어당기는 동시에 아랫 입술에 입맞춤을 한다. 즉 머리털을 서로를 잡고 끌어당기는 것, 힘을 주는 정도를 조정을 해야 한다. 이 애무법은 파트너에게 마음을 맡기고 다음 애무를 기대하게 한다. 주의할 것은 흥분도에 따라 자극의 강약을 조절. 처음에 머리를 강하게 쓰다듬고 어느 정도 성감이 높아지면 손가락으로 바닥으로 약간 강하게 두피를 문지는 등의 애무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귀로부터 목덜미에 이르는 부위는 민감한 부분이다. 남녀가 서로 귀 옆에 머리털을 쥐는 애무술이다.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귀 입부분의 머리를 끌어당기는 것. 물론 끌어당길 때는 가볍게. 이 애무법은 성과학적으로 볼 때 귀의 극히 강도가 높은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다. 애무 방법은 귀의 이쪽부터 목덜미로부터 후두부의 머리털은 난 언저리에 걸친 부분을 자극한다. 이 부분은 솜털이 많은데 솜털은 그 하나하나의 뿌리에 민감한 감각 수용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다. 귀머리를 끌어당기면 그 부분의 두피도 끌어당겨져 그 자극을 느끼기 쉬운 솜털까지 감도가 전해진다. 이 테크닉은 주변 부분에서 중심 부분으로 자극을 전해가는 것이 효과적. 성감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은 애무의 초기에는 주변을 자극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 흥분도가 높아졌으면 끌어당기지 말고 귀 입부분부터 목덜미에 걸쳐서 매만지듯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어주고 반대로 목덜미로부터 귀를 향해서 머리를 쓸어 올려주는 등 자잘한 손재주를 발휘하면 의외로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등에 대한 애무는 유방의 애무의 전이다. 등은 감추어진 성감 포인트, 자기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부위로 손이나 손가락에 의해서 터치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만큼 무방비 장소이므로 외부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자극에 민감해져 있다. 이성의 손이 닿는다는 것 자체가 큰 자극이 된다. 실제로 등을 터치하면 몹시 간지럽다. 몸을 뒤틀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 몹시 민감하여 평소에 터치된 경험이 없는 만큼 자극이 몹시 신선하게 느껴진다. 파트너를 뒤로 향하게 하여 무릎 위에 앉히고 주먹으로 등을 두들긴다. 배후에 사람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성교 시에 배후에서 등을 애무하면 공격하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 흥분을 더욱 높이게 된다. 등의 아랫부분을 애무하는 것이 가장 효과 높다.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늑걸보다 더 밑에 있는 요추 부분이다. 요추 부분은 성기와 가깝기 때문에 자극이 더 높다. 이곳을 손바닥의 넓은 면적으로 밀어 두들기는 것처럼 부드러운 애무를 가해주면 된다. 이 경우 요추 부분에 손바닥을 내어 손목에 힘을 넣거나 빼거나 하면 보다 자극이 커진다. 등뼈도 중요한 성감대 중추신경에 직결된 애무법이다. 등뼈는 손가락 끝으로 쓰다듬어 올린다. 또한 손가락 끝으로 꽤 강한 힘을 넣으면 아픔 없이 자극을 할 수 있다. 요령으로서는 손가락 끝으로 피아노를 치듯 하게 자극을 준다. 아래로부터 위로 두들겨 가는 편이 효과적. 아래로부터 위로 갔다가 다시 위에서 아래로 등의 왕복을 반복한다. 단 리드미컬하게 강약을 붙여서 자극해야 한다. 유박의 쾌감을 불러일으키면 문지르기 전에 손톱으로 가볍게 쓰다듬는다. 남녀의 침실에서 행하는 아이들의 놀이와 비슷할고 빨고 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유학의 특유의 본능적 행동이다. 섹스에서 간지럽히고 꼬집고 핥히는 것을 어린 아이들의 장난처럼 즐겨야 한다. 파트너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성감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다. 쾌감과 자극은 면적과 매우 관련이 깊다. 흥분했을 때 손톱과 같이 깊이 접촉 면적이 적은 경우 자극이 보다 강렬해진다. 성감이 높아지면 자극 면적을 작게 해야 한다. 선에서 다음으로 전부로 면적으로 애무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가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젖꼭지이다. 손톱 끝으로 유방의 표면을 젖꼭지로 향해서 가볍게 문지르는 것으로 그친다. 젖꼭지는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 다른 곳을 애무해달라고 하는 애태우는 효과를 누리면 쾌감이 점점 높아진다. 엄지손가락을 젖꼭지에 놓고 4개의 손가락을 유방 부분에 나란히 하고 한 번에 손톱을 세운다. 이것을 공작의 손톱이라고 말한다.
이때 엄지손가락은 젖꼭지를 자극하면서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유방 전체를 자극한다. 젖꼭지의 쾌감과 함께 유방에 가해진 손톱의 첨예화된 자극이 젖꼭지에 전해져 쾌감이 높아진다. 유방에 손톱으로 자극하는 경우는 상처가 생길 만큼 핥히는 것보다는 손톱을 세운 상태에서 손톱을 미끄러뜨리거나 포인트를 결정하여 날카롭게 상대를 찌르는 등의 방식이 가장 좋다. 질의 앞인가 뒤인가에 따라 쾌감이 달라진다. 코끼리가 자기 등에 물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뒷개 손가락을 질 속에 움직이면 녀석의 질벽 전체가 자극된다. 이 벽 쪽에는 방광이 있고 간접적으로 방광도 자극을 받게 된다. 남성도 방광에 요각되어 있으면 느끼기 쉽고 조로식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우도 방광이 적절히 요각되어 있으면 그만큼 느끼기 쉬워진다. 어떻든 이러한 비뇨감은 성감을 증폭시키고 페니스의 피스톤 운동도 이런 원칙에 의해 자극을 하는 것이다. 정상위를 취했을 때는 페니스가 질의 전벽을 자극하여 정상위에서 오르가즘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손가락을 삽입하는 경우는 몽땅 손가락의 밑부분까지 넣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질은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감각이 둔하기 때문이다. 손가락의 제2관절까지 삽입해서 비교적 느끼기 쉬운 입구 가까이를 애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상으로서 여자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다 방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